사실상 당선인 신분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분위기는 많이 기울었는데요. 이재명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게 달렸습니다. 네, 하긴 여러분 하게 달렸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하게 달렸어요. 이재명 깜방 넣고 싶으면 나가서 데모하라고. 헌재가 대통령을 수호하는 그 여론을 이재명의 처벌 여론이랑 같게 인식을 하겠죠. 그렇죠? 대통령이 탄핵돼서 기각돼서 오면 다시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재판관들이 법리에 따라서 판결하겠지. 맞네요.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돼. 예. 그러면 나라가 혼란스러울 거잖아요. 예. 빨리 그 혼란스러운 걸 누구나도 대통령이 돼갖고 이게 뭐랄까 원상 복구해야 될 거잖아요. 예. 누가 제일 가능성 있습니까? 이재명이지. 그러네요. 예. 그런 거예요. 법리를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이야말로 진짜 뭐 법조인들 뭐 변호사들인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죠. 지금만큼 법리적 분석이 공허할 때도 없다. 야, 법리대로 됐으면 이재명 아직까지 저렇게 돌아다니겠냐고. 조국이 2심에서 유죄 2년 받았는데도 그걸 풀어줘갖고 당 만들어갖고 열뚝순 먹고 그러겠냐고. 그러네요. 예.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예. 조국은. 예. 야, 게다가 들어가기도 전에 뭐 사면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법대로 됐으면 그렇게 됐을 리가 없네요, 진짜. 예. 아니 왜 법관이 여야 가리지 않고 중립적이어야 되죠? 당신은 중립적입니까? 당신은 여야 가리지 않고 중립적입니까? 그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알아서 중립적일 거다라는 기대를 갖는 순간 그럴 수가 없어요. 언론도 마찬가지. 언론은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된다고 하잖아. 아니 니도 안 중립적인데 언론 어떻게 중립적이냐. 맞아요. 기대를 하지 말고 싸워야 된다. 예. 오늘 그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라. 예. 당장 너부터도 중립이 아니지 않느냐. 예. 아, 그런 거지. 다시 이해관계 따라 움직이는 거 그런 거지. 다 정치적으로 존재 갖고 하는 거지. 가서 사실이 아닌 거를 뭐 사실을 우기는 거고 만드는 거고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거고 그런 거지. 힘센 사람이 정의고 진리고 진실이에요. 우리가 힘이 세지 생각을 해야지. 맞아요. 나약하게 법원에서 올바른 법적 판단을 해갖고 진실과 진리에 맞춰가지고 판결을 해주겠지. 이거는 병신 같은 생각이라고. 아, 정말. 어우. 예, 오히려 제가 우문으로 질문지를 구성했는데 제가 현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 관통하는 답이에요. 뭘 여쭤보든 간에 니들 하게 달렸다.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대통령이 목요일날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했습니까? 정말 그렇네요. 여러분들한테 손을 내민 거잖아요. 같이 싸워달라고. 여러분들이 그 손을 뿌리치면 대통령은 죽는 거고 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고 부정선거는 영영 세상에 못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나랑 같이 싸우자는 거기에 손을 잡으면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으로 권좌에 복귀하실 거고 민주당은 작살나고 이재명은 감옥 가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는 파헤쳐지고 이 땅의 친중 매국노들은 다 일거에 다 척결될 거라고요. 여러분들 하시기 달린 겁니다. 여러분들 하시기 달린 거라고.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2024년은 작가님의 한 해로 불릴 만큼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내셨어요. 2025년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으신지 궁금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는 계획은 없습니다. 올 이제 사안에 따라서 투쟁으로. 그때 사안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도 어떤 수를 쓰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에 맞는 대응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계획 따위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 작가님 보이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편들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 편드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재명 편드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원칙,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은 이제 세 가지니까 이제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이제 투표의 자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의 승복, 이 세 가지잖아요. 그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그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지난 2022년 이제 5월에 3월이죠. 3월에 펼쳐졌던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과에 승복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2년 동안 계속 승복 안 했다는 거죠. 그 이전에 이제
문재인이가 깔아놓은 엄청난 이제 이 카르텔, 이제 제약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제약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예. 그 제약들을 서로 이제 덮어주기 위해서 그 카르텔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뽑혔지만 국민의 뜻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뽑힌 거지만 인정하지 않고 저 새끼들 어떤 식으로든 이제 끌어내릴 거라고 이제 작당을 하고 있었던 게 이제 올해 연말 정도 이제 탄핵을 하려고 했었던 이제 그런 거고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카르텔들을 이제 한테 전면전을 이제 선포하신 이제 그런 거죠. 네. 예. 그렇군요. 보면 작가님이 보면 국민의힘 정당에다가 지지세를 뭐 표현하거나 그러시진 않아요. 보면. 예, 그럼요. 예. 사실 거기도 답이 아니기 때문에. 예. 난뭐 해갖고 내가 해서 뭐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되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 그거 이따 여쭤볼 거예요. 미리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런 생각 없어요. 국회의원에서 말라고. 나 국회의원 하는 것보다 나 지금 돈도 많이 벌어. 그렇죠. 예. 훨씬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작가님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배경. 그러니까 아니 뭐 국회의원 뭐 해갖고 뭐 니네 같은 하찮은 새끼들이야 국회의원 하면은 연봉 뭐 하고 이제 연봉 한 1억 5천 받고 뭐 이제 차도 파고 하니까 니들한테는 탐나는 자리겠지만 나는 그거 탐 하나도 안 나. 나는 월급도 깎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도 줄어들기 때문에 나는 나의 많은 걸 포기하고 국회의원 해야 되는 거야 하려면. 근데 왜 하냐? 사실은 네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새끼야. 세상이 다 니처럼 사는 게 아니야. 니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고. 그게 하나도 메리트가 될 게 없네요. 예. 그래서 더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요즘 떠드는 거 보면 왜 그 의정활동 중에는 아무 얘기나 막 해도 그냥 뭐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행복하지 아니하고 이제 대통령의 명을 받들지 않는 수많은 세작들이 이제 이 정부나 뭐 군이나 국정원이나 뭐 숱하게 있었다는 거고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다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우사냥 작전이다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자유선거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그 세 가지 축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자유선거가 무너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자유선거가 무너졌다는 그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아가리를 닥치게 하겠다. 이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 지금 세 가지 민주주의 토대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윤석열 대통령 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당파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 민주주의 질서라는 우리 국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진짜 그 싸움의 목표가 이 체제 자체에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한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갖고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저는 접근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여갖고 한 자리 헤쳐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접근하기 전에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게 바라는 게 그런 걸 뭐 이렇게 막 바라는 게 없으니까 좀 비판에 있어서 또 더 용기가 있으실 수 있는 거고. 사실 원래 그렇잖아요.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탄핵 집회가 열렸을 정도로 수많은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과 탄핵 소추가 가결된 지금까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앞서서 약간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이유 이렇게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 체제를 지키고 싶은데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정책들이 다 옳아요. 나는 그냥 거짓말하는 거 딱 꼴보기 싫어서요. 거짓말하고 있는 새끼들 딱 꼴보기 싫어. 저 새끼들 하는 말 다 거짓말이다. 이게 진짜다, 진실이다. 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저는 이제 그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이제 모피어스처럼 빨간 약, 파란 약. 나는 빨간 약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드시면 이제 여러분들 눈에 진실이 보일 겁니다. 그런 거지. 윤석열 대통령 한테 잘 보여갖고 한 자리 하고 그런 생각 같은 거는 전혀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의힘이 다음 대선에서 이제 정권을 이어가고 정권 재창출하고 이런 거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거 작가님 팬분들이 그거를 명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왜 그 악플러들이 이제 좌표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막
야, 너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 자리 안 준다, 막 이런 거 쓰면은 다른 팬분들이 한 자리는 니나 갖고 가. 어? 야, 거기 관심도 없어. 야, 니 같은 백수들이나 그런 한 자리에 관심을 가지. 나는 그런 거 관심 하도 안 가져. 그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진짜 의연할 수 있었던 배경은 예. 거기에 관심이 예. 없기도. 여러분 다 인정하잖아.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인정하니까 인정하시겠지. 왜? 그럼 나 때문에 누구 때문이야? 내 덕이지 다 사실. 근데 그게 결국 폐지가 되더라니까요. 예. 저는 그거 이 시끄러운 와중에 폐지되는 거 보고 상속세법은 결국은 또 뭉개잖아요. 그 와중에도 금투세는 폐지시킨 거 보고 와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예.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띄우신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수사입니다. 우파 진영이 낙담해가지고 미리부터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싸울 의지와 희망을 갖게 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역할이었다고 봐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그런데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 탄핵과 이번 탄핵을 비교할 때 우파 시민들이 많이 좀 달라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박근혜 탄핵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랑 이번 탄핵 때. 다르잖아요. 지금 이미 뭐 다르다는 분석도 많은데 작가님 보시기에 예. 나는 노무현 탄핵 때도 난 한국판 있었잖아. 벌써 세 번째.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앞두고 이제 대국민 이제 연습 다과를 하셨는데 다과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국민 여러분 거리로 나와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거였어요. 난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담화 듣고 그 다음에 이제 2004년 그때가 3월 달이었어요. 2004년 3월에 이제 탄핵이 통과되자마자 제가 이제 회사를 반차를 쓰고 여의도로 달려가서 첫 시위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때 여의도 이제 민주당 사앞에서 한 200명, 한 300명 정도 이제 모였었는데 굉장히 작을 때네요. 예. 탄핵 집회가 그때 처음 열렸던 거고요. 그때 이제 촛불을 든 거고요. 그게 촛불 집회 시작이에요. 그때 시작이에요. 그게 점점 커져갖고 강화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여러분 아시는 이제 뭐 유모차부대 그때부터 있었어요. 맞아요. 제 아들이 이제 2000년생에 그때 이제 5살 때 네. 제가 제 아들 손잡고 네가 역사의 순간에 있어야 된다 하면서 제가 데리고 그랬었거든요. 기각이고 여러분들이 강화문에 안 나가면 이제 강화문에 안 나가면은 탄핵 인용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거는. 그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은 사실 강화문에 누가 있었죠? 예. 민주당 애들이 있었어. 그래서 탄핵된 거야. 나도 있었어. 그때는. 예. 그래서 탄핵된 거야. 그 작가님의 이번 전망은 지금 그때의 박근혜 대통령 때의 우파 시민들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예. 강화문에 더 많이 모였더만 더 많던데? 야, 그러면 안 돼. 그럼 탄핵 안 되는 거야. 하필이면 시기도 군주민수라고요. 군주민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군주민수 이제 그 백성이라는 이제 이 강물은 임금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고 업기도 한 거잖아요. 대통령을 권좌에서 내려오게 하든지 계속 가게 하든지 그 결정은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그랬듯이 헌재에서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은 100% 기각이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헌재는 그 법리만 보는 게 아니고 민심도 같이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강화문에 사람이 많냐, 여의도에 사람이 많냐에 따라서 이제 알리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강화문에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 물에 비유하신 게 진짜 인상 깊네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배를 뒤집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제 애들 동원해갖고 강화문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안 모였잖아. 왜 안 모였냐? 나 때문에 안 모였어. 맞아요. 내가 해방 나서 안 모인 거야. 이게 되게 많이 모일 일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막 사람들이 분노하게 해서 이제 그 분노 민중들이 막 몰려야 되는데 내 때문에 나 금투세 분노하고 문다에 분노하고 이런다고 안 나간 거야. 자꾸 당겨 보이니까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대중은 한 번에 한 번 하나밖에 분노 못 하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하려면은 자꾸 금투세 하려고 하면은 문다에 문다에는 여러 또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중국한테 넘어가고 부정선거가 창궐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게 더 사람을 화나게 하고 분노케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강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정의가 이기는 거라니까요. 결국은 정의란 게 뭐냐면 다수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 도덕력, 도덕적인 감정, 그거의 총체가 정의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야, 이번에 우파 시민들이 끝까지 싸우려고 하면 이거는 이기는데 만약에 지레 그냥 포기하고 낙담을 하면
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때를 답습하는.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다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 예. 딴 게 없어요, 민주주의는. 네. 예. 그렇네요. 민주주의는 딴 게 없다. 예. 예. 트럼프가 왜 지켰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수많은 미국인들의 함성이 지킨 거예요. 맞네요. 사실 뭐 언론도 그렇고 다 예, 진다 난리 쳤는데. 예. 그렇게 쳐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법원은 판사는 민심을 이게 판사는 민심에 좌우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야? 판사가 제일 무서운 거? 법원으로 분노한 시민들이 쳐들어갔고 판사들 모가지를 끌어내서 죽창으로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들은 절대 민심에 엄청나게 이게 거역되는 이런 거는 못 한다니까.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군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야. 그래서 만약에 수천만 명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뭐 대법원이나 이런 데 헌재나 쳐들어가 갖고 축창 찔러 죽이면 그거는 혁명이지. 그렇죠. 평소에는 그게 범죄지만 수천만 명 국민들이 다 마음이 이제 동일한 마음을 갖고 대법원에 쳐들어가서 헌재에 쳐들어가서 그 판사의 축창을 찔러 죽이는 거는 그거는 법상으로는 이제 그 뭐 불법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건 다 혁명이라고. 그러니까 평가는 혁명으로 기록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분노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갖고 바스티유 감옥에 있는 죄수 다 풀어주고 바스티유 감옥에서 이제 그 폭도들을 막으려고 했던 이제 거기 이제 간수들 다 쳐 죽이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쳐 죽이는 거에 대해 갖고 그걸 혁명이라고 하지 숭고한 행위라고 얘기하지 그거를 그 누구도 그때 해갖고 그 바스티유 감옥 습격한 사람들을 처벌받고 한 사례는 없어요. 그건 다 정의로운 일이라고 다 추한 거죠. 그 당시에는 절대 다수가 컨센서스를 이루고 그렇습니다.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우선이고요.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정의가 먼저고 법은 나중이에요. 이기지 못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정의라는 게 뭐냐? 다수 시민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정의예요. 그럼 이재명 판결을 위해서라도 이건 진짜 국민들이 다수의 시민들이 어떻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자기를 구원하려면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이재명 무죄를 외치달라고 그렇게 목놓아 소리쳤지만 2만 2천밖에 안 모이다. 그러니까요. 그게 모이면 위험해지는 걸 알고. 그렇습니다. 근데 2만 2천만 모인 걸 보고 저기 그 판사가 저기 선거법에서 이재명 무죄를 때리고. 맞네요. 저거밖에 안 된다면 여론은 여기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 추가 가결이 된 대통령이 총 3분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은 기각이 되어서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이라 전망하시는지 또 그 전망의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당신들한테 되겠다니까. 탄핵 기각되고 이제 인용되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학이 달렸어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당신들 학이 달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변수가 너무 크군요. 변수가 작용하는 결과가. 자꾸 안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진짜 아까 말씀이랑 이게 지금 보니까 질문이 맞지 않군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만약에 뭐 작가님이 그건 탄핵 안 돼. 기각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법적으로 따질 일이 아니라니까. 법적으로 그렇다 해도 마음 놓고 그거 봐봐. 이재명 요번에 미중교사. 위증은 있는데 교사는 아니라고 풀어주잖아. 맞네요. 왜 판사는 항상 공정하게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아니야, 거기도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다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라고. 어디 하나에 믿고 좀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을 텐데 거기에 병종을 눌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어. 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결 내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네요. 이게 정답이네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죠? 판사들이 그렇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갖고 판결을 못 내리게 배심원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유무죄를 결정해주고 형량만 판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심원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사 마음이지. 판사한테 누가 로비를 열심히 했고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고 따라서 움직인다고 판결이 말도 안 되고 움직인다고.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판사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고매하고 그럴 거라고 그냥 다 상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 맡겨버리는 걸까요? 이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제도 바꾸려고 해서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법개혁 추진하다가 그래서 죽은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죽은 거라고. 그때 그 부분을 예. 이상할 거 아니야. 제명해야 돼. 오세훈부터 해갖고. 오세훈이 일바로 제명해야 돼. 그 중국 돈 먹은 새끼, 그 새끼부터 제명해야 된다고. 아예 그 적극적으로 내보내야 된다. 예. 출당해야 된다고. 출당하고 제명해야 된다고. 의원들끼리 모여갖고. 아니 뒤늦은 탄식일지 모르겠으나 왜 한동훈 대표의 지도부가 한동훈 대표는 끝까지 자기가 물러난 게 아니에요. 지도부가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그냥 무너졌죠. 해체를 먼저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게 많았잖아요. 탄핵 그 표결하기 전에. 근데 괜히 먼저 한 대표 그러니까 지도부로 와해시켜서 한 대표를 쫓아냈다가는 오히려 더 그쪽에서 탄핵 가결시킬까봐 물밑에서 설득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미리 와해를 시키는 게 낫지 않았냐는 얘기도 있어요. 작가님 생각 어떠세요? 대통령이 깊은 수익기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것도 다 전략상 있었다?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시 전략이다. 탄핵 가결되는 거를 가결될 수 없지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탄핵이 가결됐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수를 써야지 하고 다 그것도 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탄핵 이후에서까지? 부정선거를 거론하는 거는 혁명이에요. 맞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 부정선거 모르는 게 아니라고. 아니 내가 눈이 밝은 사람이 그거 보면 모르겠냐고. 아니 씨발 그 종이가 경상기억 종이가 어딨어. 경상기억종이라고 그 MBC 그 아나운서 오상진이가 경상기억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안구 피친 게 있는 겁니다 하고 선관위 공식 홈페이지에 그 영상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거 쫄려갖고 내렸다고. 그래서 최근에 안 보이는 거군요. 그거는 공식 의견이야. 선관위 공식 의견이라고. 맞아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데 믿는 니들이 개돼지고 내같이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이 그걸 내가 믿겠냐고. 맞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진짜. 그 대통령은 이거는 진짜 혁명으로 불을 지른 거고 사실은 여기서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다. 다양한 경우의 수. 다양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다 세우셨을 테니까 마음 졸이지 말고 강화문에 가서 시위하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미국의 그 VOA 미국의 소리에서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 관련된 그 말을 바로 받더라고요. 그 트럼프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고 차기 FBI 국장 캐시 파텔. 그래 내가 트럼프가 되는 게 정의라고 얘기했던 게 그게 미국 상황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야 내가. 그 트럼프의 그 뭐 딥스테이트나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의식을 같이 좀. 그럼요. 당연히. 아니 눈에 안 보이냐고. 눈에 봐라 좀. 맞습니다. 부정선거는 그거 유튜브에 업로드를 뿐이야 한다고 해갖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맞아요. 그리고 유튜버들이 주장을 갖고 와서 보고 그 다음에 선관위 주장을 갖고 와서 보고 양쪽을 놓고 비교해 보면은 누구 말이 더 살이 맞고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는지 안 보여요? 형상기억종이 없는 게 당연히 살이 맞지. 맞습니다. 민통선에 거기에 그 양구에 요번에 선관 쳐들어갔거든요. 아니 민통선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거기 표가 더 많이 나온 게 말이 되냐고. 당연히 말이 안 되지. 아니 그 투표구에 있는 그 선거인 단수보다 더 많은 표가 양구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그걸 보고 그게 부정선거 정의가 아니라고 하면 못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교를 해보고 판단해도 되는데 이마저도 귀찮아서 귀찮은 게 아니야. 무서워서 그래. 그런 얘기 하다가 달려 들어갈까봐. 지금 안 그래도 내가 그런 얘기 하면 내 댓글에 계속 알리는 게 너 내란 성노지로 얘기해갖고 새끼야 너 어릴 거다 3년 이상 징역이야 이렇게 협박하는 댓글 달린단 말입니다. 내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그러니까 이게 옳은 길인 줄 알지만 옳은 길이고 이게 정의고 이게 맞는 거 알지만 맞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내가 위험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겁하고 겁나고 무섭고 이래갖고 그 진실을 들여다보기를 무서워서 피한단 말입니다. 피하는 거다. 언론들이 다 왔고 짜놓은데 그대로 흘러가면은 최소한도 이것 때문에 내가 피해볼 일 없으니까 나는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이 땅의 정의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한 몸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내 월급만 잘 받고 우리 애들 우리 마누라만 잘 건사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개돼지들이 대한민국의 70% 80%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전투력은 진짜 와 보면은 국민의힘 108석이 다 긁어 모아도 작가님 한 분의 전투력에 못 미치는 건 여러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국민의힘 새끼들 그 다 중국 돈 쳐먹어서 그래. 그 한중 그 의원 연합도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도 엄청 많잖아요. 거기도 돈 쳐먹어서 그래요. 그 통일 전선 전술이라고. 맞아요. 그게 이제 이 국회의원들 중에 이제 그 적색, 흑색, 회색으로 나눠갖고 나는 적색. 내가 같이 이제 진육 매국노 씨발 새끼 그거는 적색. 그렇네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들 이제 빨고 다니면 흑색, 중간 회색이거든요. 흑색하고 회색 애들한테는 돈을 뿌린단 말이에요. 공산당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정치자금. 그래서 그 돈을 받아 먹은 새끼들은 자기 함부로 할 수가 없어. 한 번 또 중국 갔다 오잖아. 갔다 오면 그 중국 미녀들 해갖고 술 마시게 한 다음에 해갖고 호텔방에 보내서 섹스 시키고 그거 다 비디오 카메라 갖고 있다고 그 비디오 테이프 갖고 있다고 그걸 협박한다고. 실제로 중국 공산당에서 그 미인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서요. 오래된 수법이라니까. 오래된 수법이라니까.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만한 미인이 나오더라고요. 또 어마어마하게. 그런 새끼들이 한 줄이냐 이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랄이 나지. 대통령이 중국이 팍 하니까 오히려 탄핵되잖아. 맞네요. 중국을 건드리면? 중국을 건드리니까 오히려 탄핵된다고. 중국 얘기하니까 오세훈이가 씨발 이거 탄핵시켜야 돼 개새끼 이렇게 그날 나온 거야. 그게 무슨 얘기죠? 오세훈이 그 새끼가 중국도 엄청 받아 처먹었다는 얘기야. 서울시장 선거할 때 돈이 많이 필요했겠지. 중국을 공격하면 긁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러나는군요. 내가 니들 고여갖고 국회의원 되면 그거 니들 뭐 할 건데? 내가 씨발 찍어줬는데 왜 똑바로 이런 씨발 뒤에서 저기 군시군시얘기를 하고 있겠지. 사실 그래요. 그 이재명으로부터 막아낸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내가 뽑아놨는데 왜 못하냐고 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북한 중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 총선은 북한 중국이 만든 선거잖아요. 그건 뭐죠? 선거가 전체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무효로 문제가 선거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거 다 무효화시키고 그러면은 지금 있는 국회의원 다 배치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탄핵 찬성을